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네이처셀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언론 기사에서 디스성 기사를 낸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8월 11일에도 모 미디어에서 약간의 이런 비슷한 디스성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3일째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시연이 됐습니다. 태클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올리고 있어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철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웨이들이 며칠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웨인 매수 성격을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승부주 말씀드릴 거고요. 꼭 참고하시고요. 네이처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텔방에 들어와서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빠른 그 정보 획득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제대로 베스트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텔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그 디스성 기사 나온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8월 11일 날 새벽에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은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죠. 그죠? 한국선 막히고 미국선 조인트 스템 신속 개발 판단 엇갈린 이유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게 쭉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네이처셀에 우호적으로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나왔던 MCID 문제건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과 평가를 비교를 한 거. 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역시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또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이번에 1심 판결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건을 또 비교하는 그런 건의 기사가 나온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CID, FTA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잘 쓰지도 않고 있는 이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아닌 MCID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려한 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죠? 사실 MCID 이거는 여러분 그 최소 임상 중요 차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FDA에서는 이걸 요즘 안 써요. 이거보다는 MWPC 환자 개별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 이걸 많이 쓰는 거고요. 근데 신약 허가 기준으로 돼 있지도 않은 MCID를 기준으로 또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허가를 하는 데는 그죠? 기준 통계적 유의성만 챙기면 체크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건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분명히 재판이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에 다른 치료제하고 대비해서 우월성을 요구한 게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FDA에서 지금 의미 있게 보고 있지 않은 MCID 기준으로 결국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실 그 두 가지가 전부 합당치 않은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재탕 삼탕 돼서 지금 이제 또다시 나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를 한 것에 대한 자꾸 합리화를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건에 또 기사가 또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진도가 나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에 대해서 크게 유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새벽에 나왔는데도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를 결국 이데일리에서 또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1심에서 일단 그 부분들을 판결을 해줬잖아요. 1심에서. 그렇죠? 이번에 항소에 가서도 일단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 이런 뒷성 기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의 자 외인 매매 동향을 보면 3일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8월 7일부터 외인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성격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 잔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 잔고는 8월 7일, 6일자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8월 7일 날 외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면 8월 7일 날 이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확인이 안 되고 내일 이후에 확인이 되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 잔고가 결국 8월 7일 날짜로 나올 것이 수량이 잔고가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것은 결국 네이처셀의 이 3일 동안의 순매수는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근데 공매도 숏 커버링인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공매도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예. 공매도 쳤던 것을 숏 커버링 하는데 이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매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스켓으로만 꼭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네이처셀만 조건을 집어넣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에 속해요. 여러 종목을 안 샀는데도 한 종목을 샀는데도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샀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로 잡힌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를 좀 올린 거죠. 그래서 일단 쇼커버링이 올라와서 올린 것은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순매수하고 쇼커버링하고 합쳐서 좀 강력한 급등의 기울기를 갖고 거래도 확실하게 증가를 했으면 좋은데 그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거래가 크게 좀 터지고 그래야 주가가 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3, 14일 고비가 된다고 그랬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13일. 14일이 14일 날쯤 발표할 것 같아요. 네이처셀 실적 발표. 요 고비를 좀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미팅, BLA 미팅 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미팅 전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 14일 고비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래에 실리면서 쭉 치고 나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13, 14일의 고비를 좀 넘어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들을 제가 항상 실시간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런 건에 대한 연관된 수급이나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매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